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호 1번입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시각은 어떨지 좀 들어보죠. 민주당 선대위원회 정무 1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정무실이 1실, 2실 이렇게 여러 실이 있나 보네요. 1실, 2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역할이 다른가요? 뭐 약간 그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준석 후보 인터뷰 말미에 들어보셨을 때 말미에 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어요. 혹시 반론하실 거 있으십니까?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법을 사용한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상황을 너무 극단화시켜서 극단화된 상황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 그 언어로 표현하는 탁월한 능력이 이준석 후보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삼국지에서 보면 예. 탁월한 기량을 가진 여포 같은 사람이죠. 그래요? 근데 여포는 그런데 삼국지에서 기량과 무예는 뛰어나지만 예. 일막일장에서 끝나고 삼국지에서 사라지는 그런 인물이라서 예. 이준석 후보가 잘 판단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호텔 경제학, 커피값 여러 부분들이 여러 과정 속에서 하나의 예로 들어서 설명한 부분인데 그것을 마치 전체화시켜서 전체 경제가 그런 흐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전체 경제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봐요. 한마디로 커피 120원, 원두커피 120원도 예. 실제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일 때 경기도에 불법으로 모든 계곡을 점령했던 불법 그 계곡을 정비해내면서 경기도민과 전 국민들이 편하게 계곡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 과정이 한 2년 동안 아주 치밀하고 집요하게 진행을 하면 다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예. 송추계곡, 백운계곡, 뭐 남양주, 남한산성에서 다 정비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그 속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상생의 과정으로 자판을 깔아놓고 거기에서 자릿세를 받는 방식으로 뭐 닭죽이라든지 닭도리탕 이런 것을 했던 부분들을 좀 정비해내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자. 그중에 하나의 예가 커피숍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도 있으니까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생의 과정으로 제안했던 거지. 예. 그걸 뭐 원두커피의 그 가격이 120원이다. 예.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 한마디로 그거는 인건비, 임대료, 뭐 금융비용 다 제외하고 예. 2019년에 원두커피의 한 잔의 그 원두의 원가가 그렇다라는 거였지. 예. 그걸 너무 극대화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보니까 어제는 집단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했던데 카페 운영하는 분들의 폭리를 취하는 집단을 매도했다. 뭐 이런 취지의 비판이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 말꼬리를 물어서 예. 공격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경기도민이나 그 전체 국민들은 2019년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를 할 때 예. 경기도에 있었던 수많은 계곡을 정비해내면서 불법을 정리해냈고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가서 계곡에서 쉼터가 있고 예. 그런 이후에 그 계곡에 그런 커피숍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 백운계곡, 송추계곡, 그래요? 남양주, 남한산성 가보면 예. 아주 잘 정비돼서 좋은 형태로 예. 상생하는 과정을 만들었던 거죠. 그 과정을 설명하였던 건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침소봉대하는 것은 예. 나쁜 예. 그 행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난 주말에 1차 토론이 끝났습니다. 경제. 자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캠프 자체 평가. 뭐 저희들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예. 앞으로 국정을 책임져 나가겠다는 자세로 예. 안정감 있게 그리고 다른 후보들과의 관계에서도 충분하게 존중하고 신뢰하고 절제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정책을 보였다. 그렇게 봐서 예. 충분하게 전체적인 토론회를 잘 이끌어 나가면서 주도적인 토론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싸움을 피한다고 그럴까요? 이거 압도적 1등 주자의 뭔가 여유라고 그럴까요? 부자 몸조심이라고 그럴까요? 뭐 싸움을 좀 피하는 모습도 보이던데.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예. 이번 대선의 기본적인 컨셉이 예. 경청 컨셉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12.3 내란 이후로 예. 갈등과 대결이 너무 첨예화됐고 조금 절제하고 존중하며 서로 신뢰하면서 우리 사회가 통합해 나가는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예. 그것이 극단화된 것이 전 이번 대선 사자 토론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안 사안에 대해서
이 후보가 가지고 있는 대안과 내용은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후보들을 그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게 3명의 후보이기 때문에 예. 후보의 의견을 듣고 제가 보기엔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강하게 받아치기보다는 뭐 비판하는 거 있으면 그냥 잘 듣겠다 이런 컨셉이란 말씀이시군요. 네. 앞으로 2번 남은 토론도.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 후보들을 3명의 후보를 통해서 예. 자신의 의사나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 목소리도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고 같이 통합 조정해 나가면서 예.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런 예. 취지로 저는 답변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구 여권 인사들이 많이 지금 민주당으로 가요. 한 3명. 김상욱 의원, 그다음에 김영남 전 의원, 허은하 전 대표.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겁니까? 민주당이 강하게 영입, 속된 말로 땡겨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로 상응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본인들도 예. 김상욱 의원은 뭐 누차 얘기했지만 국민의 힘이 본인이 지향하고자 했던 보수 정치의 정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변에서 예. 극우정당으로 변한 상태에서 본인의 정치적 길을 가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에서 온 것 같고요. 허은하 김용남 의원도 전 비슷하다고 봐요. 본인이 꿈꾸고 준비했던 정치의 과정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불가능하다라는 이것을 판단하고 민주당에서도 넓게 같이 민주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세력이 같이 힘을 모아서 나가자라는 취지에 동의해서 왔다라고 보고요. 예. 뭐 아까 얘기했지만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 김용남 정책위 의장은 사실 작은 정당의 대표 정책위 의장이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작은 정당의 대표로 좀 잘 품어 안고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3명의 의원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해당 시에 전직 의원으로서 어려운 길을 갔던 사람들인데 예. 그 속에서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의 마음을 좀 서로 모으고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없이 너 비례 받으려고 왔는데 안 돼서 나갔다. 이렇게 강팍하게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국민들 속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예.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는 아주 매몰차고 강팍하게 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민주당의 품으로 많은 보수 진영에서 했던 인사들이 갑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저 국민의힘 쪽에서 텐트는 찢어진 텐트고 진짜 빅텐트는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민주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뭐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내부적으로. 큰 흐름에서 12.3 예. 비상계엄 내란의 국면에 대한 입장들에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우리 사회가 예. 저는 87년 민주화 운동 때 전두환 군부 독재를 조금 더 종식시키고 예. 민주주의 질서로 가자라고 할 때 사실은 중도 보수에 있어서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예. 같이 독재 타도 호언철폐를 외치면서 그 민주 항쟁의 길을 같이 했거든요. 예. 그런 이유로 지금 이제 한 40년 정도 후 이 새로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 군사 쿠데타와 헌정을 물러나게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한 난 전 자신의 가치 판단이 좀 있었다라고 봅니다. 과연 그런 세력에게 예. 대한민국을 또다시 맡겨서 갈 것인가 예. 아니면 민주 헌정 질서를 잘 지켜나가고 발전해 나갈 세력과 함께 할 것인가 이런 판단 기준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 나머지 부분들 소소한 내부적인 정치적인 관계나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은 좀 부차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인들이 정치적인 길을 선택할 때 과거와는 다른 예.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그 빅텐트를 치는 저희나 그 텐트에 오시는 분들이나 예. 서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원래 이제 대선이 끝나면요 알게 모르게 뭐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소규모 정계 개편으로도 뭔가 있잖아요. 이합 집산들이 좀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추세대로 가면 좀 크게 이길 가능성도 있고 어디까지 가능성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뭐 아무래도 좀 안팎으로 내용도 있고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이 좀 갈려서 대선 끝나고 나면 정계 개편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관측도 오늘 아침 조간신문부터 슬슬 나오던데 대선 끝나고 나면 그러면 보수 인사 끌어안기 이게 더 본격화될 수도 있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집권하면?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예.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요. 저는 대선이 그렇게 낙관적이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추세대로 지금 하면, 보면 양당의 정당 지지율이 후보 지지율만큼 넓진 않거든요. 아. 나중에 가면 예. 6.3 대선에 가게 되면 예. 사실은 보수 진보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은 민주 헌정 질서를 지키는 세력과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비상경 군사 쿠데타를 지지하는 세력 예. 이렇게 좀 나눠져서 어허. 좀 폭넓게 우리 사회가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이재명 후보가 안정적으로 승리하는 게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 예. 실제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예.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자세로 민주당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계 개편에 대한 사안도 예.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저는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여당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아니라 예. 국힘에서 친윤과 반윤 그다음에 당권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세력 내에서 예. 정계 개편의 여지가 예. 부분적으로 예.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특별하게 정계 개편의 요소는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어제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 인터뷰할 때 보니까 이대로 가면 득표율 55% 이상도 가능하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 보니까 최다 득표수, 득표율, 득표차 경신할 수도 있다. 60%대 압승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제가 보기엔 그게 이제 선거 과정을 보면 예. 저희들이 유세를 하다 보면 막 그 이재명 후보 앞에서 아니면 박지원 의원님 앞에서 예. 각 후보 앞에서 막 열광하는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 국민들이 모두 다 열광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 선거를 그래요. 예. 냉정하고 냉철하게 바라보시는 국민들도 다수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과정이라 그분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충분하게 민주당이 잘 준비되고 그런 상태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이재명 후보와 그런 민주당의 세력이 있다라는 예. 믿음과 신뢰를 줬을 때 예. 저는 표를 찍는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2주간의 과정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선거운동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직위원 부장판사 룸사롱 접대설 이건 이제 김용민 의원이 이제 제기를 했거든요. 노종민 의원도 어제 이제 기자회견 좀 하시던데 어제 이제 사진을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지금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직위원 부장판사가 소위 말하는 유흥업소 룸사롱에 갔다는 걸 문제 삼는 거예요? 아니면은 룸사롱이든 아니면 또 삼겹살에 소주든 접대받은 게 문제라는 겁니까? 기본적인 거는 예. 직위원 판사가 과연 비상계엄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그 피의자와 예. 그 비상계엄 군사 쿠데타의 주요 업무 종사자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윤석열 내란 수의 우두머리를 그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예. 석방을 했었는데 과연 그게 법적으로 맞느냐 그런 실력과 역량이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판사가 예. 깨끗한 판결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그것으로 보여줬다라고 봐요. 그리고 예. 그런 뭐 그 직위원 판사가 그 룸살롱에 갔다 안 갔다라는 부분들은 뭐 기본적인 자료는 민주당 법사위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대법원하고 예. 그 서울지방법원에서 그 판단해서 조사해서 윤리감찰관이 그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서 법관의 윤리 규범 규칙 그리고 합당하게 이 내란 관련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예.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깨끗한 법원, 깨끗한 손이었네요. 제가 정확한 표현은 기억 안 나는데 깨끗한 법원이라고 하면 그 연장성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직위원 부장이 거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된다. 그거는 한번 과정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혹시 이 접대를 누구로부터 왜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증언이나 물증 이런 걸 확보가 돼 있습니까? 부분적인 사안들은 우리 법사위 의원들한테 제보된 것 같은데요. 예. 뭐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제 그 정도의 사진을 냈으면 대법원에서 윤리감찰단인가요? 조사, 예. 그다음에 서울지방법원의 조사, 또 직위원 판사가 예. 본인의 행적을
복귀해 보면 제가 보기엔 기억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민주당에서 왜 기자회견하고 공개하고 이럴 건 없다 이런 좀 말씀이세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있을 수도 있습니까? 법사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법사위가 뭐 특별히 열릴 현재 아직 계획은 없으니까 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청취자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넥타이가 얼마 전에 푸른색 사진을 올렸다가 다시 붉은색으로 어제 돌아갔다던데 무슨 생각 같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홍준표 시장이면 원래 좀 정치적으로 예. 그 리버럴하고 다이내믹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 그런 상황이라서 홍준표 시장께서 아마 지금 하와이로 가 있는 상황이 예. 아마 허탈함 이런 부분들을 달래려고 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예. 그래서 그 속에서 나눴던 대화 이런 부분들을 제가 평가하는 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예. 잘 판단하시라고 봅니다. 의원님, 예. 혹시 민주당에서 홍 전 시장 접촉 중이십니까? 뭐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는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후보가 직접 하시는 겁니까? 후보가 직접 하는 거 후보는 저번에 공개적으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전화를 해서 예. 위로하고 한번 저기 그 홍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같이 막걸리. 그 막걸리도 먹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런 정도로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하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무 1실장인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